금리도 현재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이스터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본 마켓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017년 페어 하우징 플랜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망설이시고 급상승하는 부동산 시장과 금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면서 70개월 동안 한 5, 6년 되죠. 예, 시간을 미루면서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셨던 바이어분들은요. 지금은 구입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셀러분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파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이상하다고요? 네, 그럼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3월 마켓 소식을 올렸지만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3월을 잠깐 되짚어 보면서 저와 같이 그 큰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TA 시장이 본 마켓으로 들어서면서 바이어들 간의 경쟁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고 고정금리 하락에 따라서 일부 억눌렸던 수요,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팬데믹 때도 많이 등장했던 단어 펜트업 디맨드. 즉 그동안 참아왔던 일부 수요가 풀리면서 가격이 눈에 띄게 반등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지난 2월 달 대비해서 3월 달은 약 45% 정도 증가했고요. 2월에서 3월 거래량 증감은 10년 평균치보다 약 37% 상승했습니다. 자, 3월 거래량은 6,896채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3월 1,860채 거래량보다는 37% 줄어든 수치이고, 그리고 20년 평균치보다는 22% 줄어든 양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2021년 3월 달은 20년간 베스트 레코드 이어였어요. 거래량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선은요, 20년 평균치를 나타내는데요. 8,650여 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년 3월을 보면 거래량이 평균선을 넘어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첫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죠. 그리고 2017년 이제 봄을 보면요. 그때 미니 버블이 여기 보면 있죠. 자, 3월인데요. 마켓은 핫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2021년을 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핫한 마켓이었습니다. 자, 그때 3월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경신, 막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어쨌든 20년간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2017년 3월이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때입니다. 그 이후 페어 하우징 플랜이 나오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요. 거래량의 추이가 그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년간 거래량이 치솟다가 몇 년간 평균 거래량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다가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년 3월이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이제 거래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마켓을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1년 사이클을 보면요. 온도가 떨어지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제 마켓이 슬로우하죠. 자, 11월, 12월 휴가 시즌을 겪으면서 계획들을 세우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마켓에 집을 보러 다니러 이제 나오게 되면서 거래가 늘어나죠. 자, 그런데 작년 1, 2, 3월을 보면요. 자, 마켓 상황은 여지껏 보여줘 왔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은 다시 말하면 리스팅의 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리스팅의 수가 적기 때문이죠. 팔 물건이 많아야지 이제 거래도 그만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월에는 신규 리스팅이 그 작년 동월보다 44%나 줄었죠. 자, 이것이 전체 리스팅 그 매물 숫자 대비해서 거래된 양의 숫자를 이제 나타낸 그 sales to new listing 비율인데요. 1년 전인 그 54%에서 62%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10년 평균치가 57%인데 그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셀러 마켓인 거예요. 2017년 3월은 거의 7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년 평균은 57%인데 말이죠.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을 보면 평균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장에 내놓은 물건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와중에도 거래가 잘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수요와 공급 항상 나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 가격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니까요. 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2007년,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인데요. 리스팅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달 재고 수준이 4개월치까지 이제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년 평균 3월 재고 수준은 한 2개월 정도로 나와 있죠. 자, 그래프에서 보면 20년 평균 3월 한 달 월말 리스팅 수는 16,300여 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제 조정이 일어나면서 리스팅이 2만여 채가 넘어가 버립니다. 자, 월말 재고 수준이 4개월에 육박한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1, 2월은 재고 수준이 5개월 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자, 1.5개월 정도입니다. 자, 조정은 이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부동산을 받쳐주는 다른 요소들, 그리고 빠른 변화가 있었죠. 금리였죠. 2018년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죠. 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지껏 본 적이 없던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왔고요. 그래도 은행은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이제 파워 세일 등으로 몰리지 않게 여러 이제 상환 연장 등의 단도리를 해오고 있고요. 이게 아마 90년대였으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파워 세일들이 있었죠. 예, 그렇게 파워 세일 등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이게 90년대였으면. 그런데 그때와는 또 다르죠. 자, 월말 리스팅의 수는 지난 2월 그리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1,100여 채인데요. 20년 평균치인 16,300여 채보다 38%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자, 리스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재고 수준을 보더라도 한 달 반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자, 20년 평균 3월 달의 그 재고 수준은 2개월인데 말이죠. 네, 셀러분들도 이럴 때 집을 내놓으셔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바이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늘 오늘이 가장 싸다고 말하잖아요. 자꾸 기다려봤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격 추세선을 보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가격 장기 추세선의 그 그래프에서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도 이제 말했듯이 팬데믹 시작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22.8%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럼 1년에 7에서 8% 정도씩 아주 이상적으로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상승한 꼴이 됩니다. 자, 이건 그래프가 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2020년 3월부터 잘라서 오면 이렇습니다. 자, 2020년 3월에 90여만 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 3월엔 110만 불, 110만 8천여 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도 지난달 대비 2개월 연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110만 9천여 불,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2020년 6월 이후 리스팅 대비 거래 금액이 100% 이상, 즉 리스팅 가격에 팔리거나 그 이상 평균 그 5에서 6%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23년 부동산 예측 영상을 내놓으면서 2023년 여름을 지나면서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과 같은 이제 분위기라면 그런 현상이 조금은 더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2021년 중간쯤에 구입을 하셨어도 여전히 뭐 구입에 손실은 없는 거예요. 2021년 10월, 11월부터 이제 2022년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간 거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1, 2, 3월만 이 90일만 아니었다면 손해를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영상에서 셀러분들에게 셀러에게 최적의 마켓이라고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 구간에 구입을 하신 분들도 부동산 바이 앤 홀드 있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 장투입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자, 마켓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예전과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졌다고 했죠. 이민 인구의 유입도 그렇고 공급 상황도 다르고 은행도 대출로 고민 많은 가정에 이제 파워세일 등을 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상환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정으로 본다면
90년대 조정 기간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에는 없었던 마켓을 받쳐주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의 마켓 상황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마켓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세일 가격 증감폭을 살펴보면요. 작년 대비 평균 거래 가격은 14.6% 내려갔지만 작년 그 동월과 비교시 가격의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올 2월 달과 작년 2월 달은 마이너스 17.8%, 그리고 지난 1월과 작년 1월은 16.5% 하락한 거에 비하면 3월 달은 작년 동월과 대비해서 평균 거래 가격이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4월 달은 그 폭이 더 줄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3년 전 팬데믹 시작 전의 가격과 비교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가격은 22.8%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7년 그 엄청난 증가폭이 있었죠. 이 그래프는 3월 달 한 달을 나타낸 것인데요. 2017년 3월 한 달은 2016년 3월보다 평균 가격이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결국 정부의 간섭으로 페어 하우징 플랜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2018년 3월의 모습을 보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조정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안정화되고 다시 가격이 플러스 상승 모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모습인 거죠. 2021년, 2022년 3월에는 급과열이 이제 되면서 각각 이제 가격이 22%, 18%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온 거죠. 자, 여기 2009년 글로벌 그 금융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가격의 증감폭을 보면요. 감소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죠?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하게 되죠. 자, 이런 증감폭은 시장의 과열이 나온 직후에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알기 위해서 살펴본 거고요. 지금의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이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간 7, 8% 상승해 왔다면 지금이 정상적인 추세선, 트렌드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뭐 미니 버블이라든지 굴곡이 있는 이제 범피로드를 겪어왔지만 말이죠. 모든 유형의 부동산 재고 수준은 2개월 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모든 주거용 부동산 타입에서 그 2월 대비해서 40% 증가했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거래량은요,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3천 채 수준에 이제 근접했고요. 콘도는 2022년 4월 이후 2천여 채 수준에 이제 근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은 거래량을 보더라도 상당히 인기가 있던 부동산 타입이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거래량의 그 차이가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수준도 마켓 전반에 걸쳐서 2개월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콘도의 재고 수준이 지난 2개월간 눈에 띄게 재고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1월에는 3.9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반 수준인 1.9개월입니다. 단독주택도 지난 12개월간 가장 낮은 1.5개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 타운은 그 1개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콘도의 재고 수준을 보면요. 2022년 12월에 거의 4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반 수준으로 줄었죠. 2021년 12월을 이제 한번 보세요. 모든 주거용 부동산 타입들의 이제 재고 수준이 어떤가요? 1개월 미만입니다. 2022년 1월 달에는 0.9개월이었어요. 이러니 가격의 이제 상승 압박이 굉장히 셌었죠. 자, 지난 2개월간 가격 상승 압박이 단독주택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평균 가격이 2월 대비해서 1.9% 상승했고요. 1월 대비해서는 9.5%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요. 3월 현재 146만 9천여 불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자, 세미타운은 전월 대비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 동월 대비 15.7% 하락했습니다. 자, 콘도의 가격은 전월 대비 0.3% 내려간 비교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월 대비해서도
13%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동산 타입 중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단독주택과 세미, 타운의 경우는 이제 금액 차이가 40만 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작년 이맘때는 거의 70만 불대였어요. 지금 상당히 좁혀졌죠. 자,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3년간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부동산 유형은 32.5% 상승한 단독주택입니다. 자, 세미 타운 등 26.2%, 그리고 콘도는 6.7%입니다. 자, 시장에 바이어들이 들어오면 곧 콘도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자,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죠. 5월 1일자로 오피스 근무 이제 바꾸는 기업도 있고요. 2, 3일 재택, 뭐 회사 근무 옵션으로 돌리는 회사들도 있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바이어가, 투자자가 시장에서 밸류를 본다면 콘도가 아직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 1월에도 다운타운의 재고량 800여 채 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구입을 망설이지 마시라고 얘기했었죠. 자, 콘도의 재고 수준이 지난 1월보다 3월은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면 콘도의 가격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세미 타운하우스 등의 구입에 다시 한번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단독주택에서 타운하우스로, 타운하우스에서 콘도로 선택을 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셀러분들, 특히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면서 작년 1, 2, 3월 달 가격을 잊지 못해서 그때 팔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 3월 이후 단독주택은 32.5%가 상승했습니다. 자, 팬데믹이 없이 시장이 유지가 되었다면 히스토리컬 그 상승폭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면 과거 20년, 4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32.5% 상승했다는 것은 노멀했을 때보다 30에서 50% 이상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3년간 뭘 해서 리턴을 32%로 올릴 수 있나요? 가상화폐 코인이요? 자, 분양 콘도도 현재 거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맞물려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3, 4년 이후에 재고 수준이, 부동산 시장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부족한 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입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리셀 콘도가 가격적인 장점이 지금 당장은 많지만 지금 내가 구입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좋은 인센티브, 그리고 납입 스트럭처 이런 것들, 좋은 프로그램을 해 갖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이 아직 꽤 있습니다. 100만 불에서 190만 불 사이 가격대에서 이제 가장 강한 거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 대비해서 이 금액 구간에서 약 57%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100만 불 미만에서는 36%, 200만 불 이상에서는 38%가 거래가 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 시 3월의 거래량은 가장 비싼 금액대에서 낙폭이 컸고요. 150만 불대에서는 61%의 거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 동월과 이제 비교 시 거래량이 증가한 거래 금액 궁합은 바로 70만 불 미만입니다. 거래량이 30%나 늘었어요. 자, 왜냐하면 작년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15%에서 20% 가격이 빠졌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자, 1월, 2월에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작년에 90만 불 하던 매물을 70만 불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이죠. 예. 모든 주거용 부동산 타입에서 연 가격 감소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센트럴 토론토가 가장 낮았습니다. 모든 부동산 유형에서 재고 수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3개월, 그리고 세미 로우 타운의 경우는 0.9개월, 콘도가 1.7개월로 GTA의 그 905 지역에서 가장 낮았고요. 미디언 단독주택 가격의 그 연간 하락률은 14%로 토론토시와 905 지역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센트럴 토론토의 경우는 단독주택, 세미 로우 타운 및 콘도 아파트의 이제 연간 하락폭은요. 각각 11%, 10%로 가장 작은 하락폭인 11%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센트럴 토론토의 경우는 이제 코어죠. 그리고 시장이
외곽보다는 안정적이죠. 미국 금융 부분의 이제 나쁜 소식이 GTA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희소식이었죠.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네처 은행 파산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캐나다 은행과 이제 대출 기관이 채권 수익률이 6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은행이 4월 12일 기준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죠.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에게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 이민자의 유입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받는다면 그리고 그 대책이 뭐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아직 효과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부동산 그 공급 부족 사태를 벗어나기는 힘들고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3%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 말까지 2%로 회복되는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멀티 상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로 구매자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판매 가격은 약간의 상승 압력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록적인 속도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 건설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 구매 가격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바이어들이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가격 회복세와 리스팅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의 시장이 상승된 것을 아는 셀러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된 거라고요. 그런 셀러들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내놓을 수 있고요. 또 정말 유지 비용의 한계를 느끼는 가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매물이 부분적으로 나온다면 리스팅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장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공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5월 첫 주 4월 달에 마켓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조세판 부동산에서는 업계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와 셀러 여러분들, 이 마켓에서 어떻게 시작하셔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일을 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판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요,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새로 올라오는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